그 다음으로 이제 각종 임대 분야에서 이제 스마트 계약을 이제 적용한 사례를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업체긴 해요. 슬라키시라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부동산 임대로 인해 가지고 이제 매우 유명해진 이제 기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 임대만 아니라 이제 본인들은 목표는 그거였죠. 맨 처음에는 그 에어비앤비의 블록체인 버전이라고 이제 슬로건을 걸고 나와서 이제 임대 서비스에 스마트 계약을 이제 적용을 했는데, 이제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동차 대여, 이제 모든 이제 대여한을 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이제 스마트 계약을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독일의 스타트업이고요. 이제 간편하고 이제 실시간으로 주기 기간 없이 잉여 자산을 공유하는 게 이제 가장 큰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떠한 사물이든 이제 중개인 없이 안전하게 대여, 판매,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 것이 이제 슬락이 제공하고 있는 것이고요.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요. 이제 소유자는 이제 스마트 계약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보유한 자산의 접근 권한, 예를 들어서 자동차다 하면은 자동차를 이제 주차장에 대놓잖아요. 그럼 자동차의 이제 스마트 키, 뭐 이제 핸드폰으로 열 수 있어야 되겠죠? 이제 핸드폰에 대한 열 수 있는 접근 권한, 그리고 이제 내 차를 이용을 하면은 시간당 얼마야? 라는 이제 세부적인 계약 내용을 이제 플랫폼에 이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에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제 내가 그 근처에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차가 없어가지고 딱 보는 거죠. 슬라킷에 보니까 이제 누군가가 이제 차를 이제 공유를 한다고 올렸고, 그게 이제 뭐 한 시간에 1불이다. 아, 너무 싼 거 좋죠. 그래가지고 이제 빌리려고 이제 하면은 보니까 이제 1불이고 이제 계약 조건이 마음에 들면은 계약에 동의를 하고 비용을 지급을 하면은 이제 자동차를 열 수 있는 이제 키가 이제 내 핸드폰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럼 그 키를 이제 클릭만 하면은 바로 이제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모든 이제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자전거, 집, 뭐 컴퓨터, 뭐 노트북, 뭐 기타 등등, 아니면 뭐 심지어 그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스마트폰 충전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이제 스마트 계약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시스템과의 차이는 뭐 기존의 숙박 공유 서비스나 아니면 자동차 공유 서비스는 그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들, 모든 이제 사용에 대한 데이터들의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들이 전부 다 이제 그 회사의 서버에서 저장이 되었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블록체인에 암호화되어서 저장이 되게 되면은 이제 중앙 중개기관 없이 이제 P2P로만 이제 그 계약자, 그러니까 소유자와 대여자 둘만이 알고 소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이제 큰 이제 차이점이자 이제 장점이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또 그리고 뭐 몇 원에 얼마에 거래하니 하고 이제 나는 실제로는 차를 10불에 제공을 했는데 파는 사람은 20불에 하고 있고, 이런 이제 정보의 브리치들이 있었는데, 그런 정보의 브리치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중간에서 이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제 과도한 수수료,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을 이용하기 때문에 보안 이슈 등을 이제 모두 다 이제 해소를 할 수 있는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플랫폼을 이제 만들려면은 기존에는 뭐 서버도 만들어야 사야 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사야 되고 했었는데, 그런 비용들도 엄청나게 이제 절감할 수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블록체인의 그 주요 장점인 이제 보안 및 그리고 투명성을 이제 확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개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 극도화로 중화된, 그리고 이제 독점적인 이제 기업들이 이제 무분별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이제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대 서비스도 그렇지만 이제 물류 분야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는데요. 이제 물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청나게 복잡하긴 하면서도
이제 빠르게 같이 동일한 정보들이 전달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블록체인을 사용하면은 이제 훨씬 더 복잡한 물류 시스템을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이제 바꿀 수 있는데요. 물류 시스템을 살펴보면은 수출업자, 수입업자, 선사, 유통업자, 소매업자 등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여가 되어 있고 프로세스가 이제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제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어렵고요. 이런 복잡한 프로세스 때문에 비용도 매우 이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보면은 해상 운송을 위해서는 이제 30여 개의 기관들의 이제 승인이 필요하고 그리고 보시면은 200회 정도의 의사소통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역을 할 때 이러한 서류 처리에 이제 드는 비용이 최대 20%까지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얼마나 아까운 돈인지 모르겠는데요. 이러한 비용들을 이제 블록체인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을 이제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제 기존의 무역 시스템을 보시면 수입업자, 수출업자 그 둘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수출입업, 감독청, 보험사, 은행, 매입은행, 운송회사, 뭐 세관 등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이제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서류가 많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신용장이다. 이제 은행에서 이제 발급해주는 신용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물건을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물건을 보내기 전에 그 사람이 내가 이제 물건을 지불할 돈을 이만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은행에서 이제 신용장을 발급을 해서 돈을 예치를 해 놓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에스크로 같은 건데, 그래서 신용장을 발급을 해주면은 그걸 받은 이제 수출업자는 이제 물건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신용장에서 예를 들어 공이 하나 빠졌다 하면은 뭐 우리나라야 이제 워낙 이제 IT 강국이다 보니 이제 전산 처리가 빠르지만 우리나라랑 이제 오지 국가에 있는 국가랑 이제 수출입을 한다고 하면은 신용장에서 이제 펑크가 났으면은 그, 그 정보를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시 이제 그 전에 프로세스를 다시 밟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몇 주간 동안 이제 뭐 실제로 내가 뭐 물건을 샀는데 뭐 몇 주간 이제 딜레이돼서 안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게 다 이런 신용장이나 기타 서류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서 이제 물건이 이제 배송이 되지 않는 사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다양하고 이제 복잡하고 이제 물류 시스템을 이제 스마트 계약으로 조금 더 단순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물류 분야에서 이제 스마트 계약을 도입을 하게 되면요. 수출입 절차나 이제 대금 지급 등이 이제 기존에 이제 스마트 계약에 넣어놓은 이제 계약 상황에 따라서 이제 모두가 이제 자동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업무 프로세스를 이제 간소화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이런 스마트 계약을 짜는 데에는 많은 노력은 들겠죠, 당연히. 하지만 이제 무역이란 것 자체가 뭐 이제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련돼 있다 뿐이지 그 프로세스는 항상 똑같잖아요. 뭐 신용장을 발급받고 물건을 준비를 하고 신용장을 발급받고 이걸 보내고 받고 확인하고 이 물건을 보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딱 순서는 이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스마트 계약을 이제 만들어 놓으면은 그 순차적으로 이제 조건이 달성했을 때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IoT라든지 이런 걸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 컨테이너에 이제 뭐 IoT 센서를 부착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물건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운송 정보도 또한 실시간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차 타고 지나가다가 이 머스크라는 회사 많이 보셨을 건데요. 그 머스크라는 회사에서 이제 IBM도 많이 들어보셨죠? IBM과 이제 합작 회사를 이제 설립을 하여서 스마트 계약 기반의 물류 시스템을 이제 테스트하고 시스템 상용화를 준비했고 이미 이제 실제로 이제 조금씩 활용을 해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다양한 해운사에서도 적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한번 이제 시범 사업으로 이제 구성을 해서 이제 실제로 개발이 완료가 되고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스마트 계약을 이제 활용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복잡한 글로벌 물류 시스템이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제 접근을 가진 사람, 이제 특정 서류가 있다고 하면은 그 특정 서류를 볼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권한을 이렇게 주고요. 그리고 그걸 수정할 수 있는 사람을 이 사람한테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권한 설정도 다 할 수 있어가지고 권한 설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블록체인 상에서 보험사에서 수정을 하게 되면은 은행이나 수의업자 등에서 이제 쉽게 이제 조회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 이런 기능을 이제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정정 절차가 매우 간소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수정하는 절차들 모두 다 이제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과거 이력을 이제 검증을 하고 확인하는데 매우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무역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수익이 이제 발생을 했잖아요. 수익이 발생을 하고 이제 물류 이제 중간에 이제 유통하는 회사들이 이제 유통에 관련된 모든 회사들이 수익을 나눠 가질 때 이제 스마트 계약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보다 수월하게 이제 빠르게 이제 지불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단 스마트 계약의 그 활용 사례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예, 실제로 이제 아직까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회사들은 매우 많아요. 대기업들에서도 이제 스마트 계약에 대한 어, 그, 이제 가능성을 이제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이제 대기업들에서도 스마트 계약을 도입을 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지않아 이제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계약으로 많이 대체가 될 텐데요. 이제 그렇게 이제 대체가 되기 전에 우리는 빨리 스마트 계약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이런 스마트 계약이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는지 조금 더 이제 깊게 공부를 해서 이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를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심도 있게 스마트 계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